아니 그러니까 내가 학교보다 진도가 느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근데 사실 다음 주 되면은 운동량 뭐 에너지 나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도가 엄청 빠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역학적 에너지 이거 나갈 건데 우리 다음 주에는 어차피 할 거야. 어차피 할 내용인데 아무래도 나랑 얘기하고 학교 가는 게 좀 편하지 않나?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거예요. 30페이지 봅시다.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이다. 작용 반작용 우리 계속 얘기하던 얘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너무 바스락 소리가 너무 웃겼어. A가 B한테 힘을 주면 B도 A한테 동시에 힘을 주게 되는데 그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는 게 작용 반작용 법칙의 골조예요. 그래서 뉴턴 운동 3법칙 1법칙이 뭐였어? 관성 법칙이었어요. 관성 법칙의 의미는 뭐였죠? 알짜임이 0이면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 운동량이 유지된다. 속도가 안 바뀐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뭐였어? 가속도 법칙. F는 ma. 그 다음에 제 3법칙이 이겁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작용이라고 하고, 힘을 받은 물체에도 힘을 가한 물체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 우리가 위에 써놓은 말이에요. 반작용을 동시에 가한다. 이게 동시에 가한다. 그래서 내가 얘를 때리자마자 칠판을 두들기면 내 손이 즉시 아파요. 내가 칠판에 힘을 주자마자 칠판도 나한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간다. 꼭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고,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 우리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상호작용이란 말 들어봤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근데 얘는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것을 물리해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하는 경우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크기가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이 또 반대이고, 그 다음에 같은 선상에서 서로 다른 물체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A랑 B랑 있으면 A랑 B랑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게 이제 어떻게 되냐? A가 B한테 가령 뭐 이렇게 미는 힘을 줬다 치자. 그러면 B도 동시에 A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동시에 주는데 그 두 힘이 일직선 안에 놓이게 돼. 요런 관계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힘이 일직선 안에 놓여야 된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그 다음에 그 두 힘을 연결한 한 직선 안에 위치한다 라는 거. 같은 작용선상이 요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선 한 직선 안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 서로 힘을 주고받는데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A가 B한테 준 힘은 누구한테 찍혀? B한테 찍히고, B가 A한테 준 힘은 A한테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보통 영어식으로 말할 때 주어가 먼저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B가 주어고 A가 목적. B가 A한테 준 힘. 얘는 힘은 힘인데 A가 B한테 준 힘. 그래서 얘는 어디에 찍힌다? B한테 찍히고 화살표가. 그러니까 화살표의 출발점이, 그 다음에 B가 A한테 준 힘은 A에 찍히는 거야. 작용점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예시. 로켓이 가스를 내뿜는 힘의 반작용으로 가스가 로켓을 밀어준다. 노로 물을 밀면 반작용으로 물이 노를 민다. 내가 이렇게 칠판을 이렇게 밀면 이렇게 하고 날아가는 거지. 바닥에서 점프를 할 때 바닥이 없으면 점프할 수 허공에서 점프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밀면서 내가 바닥을 이렇게 아래로 팍 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바닥을 약하게 밀면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바닥을 세게 밀면 더 높이 올라가지, 그치? 그래서 내가 바닥을 밀면서 바닥이 나를 밀어주게 되는 거지. 내가 바닥을 미니까 바닥도 나를 민다. 내가 칠판을 세게 때리면 내 손도 세게 아파요. 칠판을 약하게 때리면 내 손도 약하게, 별로 안 아픈 거지. 그런 느낌. 이게 작용 반작용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랑 구분해야 되는 게 힘의 평형 상황이랑 좀 구분을 해야 돼요. 힘의 평형 뭐였어? 힘의 합이 0이다. 근데 두 힘의 평형 상황이랑 작용 반작용 상황이 조금 헷갈리는데,
작용 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으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힘들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됩니다. 근데 그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거라서 힘의 여기 시작되는 이 화살표의 시작 부분 있잖아. 요게 서로 상대방 물체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너 말해놓긴 했는데 A가 B한테 준 힘은 B한테 찍히고 B가 A한테 준 힘은 A한테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주는 힘은 B한테 작용하는 힘이고 B가 A한테 주는 힘은 A한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서로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반대되어 있는 A가 B한테 그다음에 B가 A한테 그래서 이 주어 목적어가 서로 반대된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두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어야 돼서 작용점 그러니까 목적어가 한 힘인 거야.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지. A가 C한테 주는 힘과 B가 C한테 준 힘. 그래서 누가 똑같다? 목적어가 지금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두 힘의 평형 상태야.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지. 내가 있으면 내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 아래 방향에서 중력이 뭐냐면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죠. 근데 이것도 있고 뭐가 있냐? 바닥이 나를 밀어 올리는 힘. F 바닥이 나를 미는 힘이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이 두 힘은 더하면 0이 돼서 내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두 힘은 뭐가 똑같냐? 목적어가 나로 똑같아요. 작용점이 나로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상황이 두 힘의 평형 상황이고 그래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두 힘의 평형 상황이고 작용 반작용은 서로 작용하는 거라서 A가 B한테 주어 A, 목적어 B였다가 이거랑 반대 작용 반작용은 B가 주어 A가 목적어. 그래서 구분이 딱 되겠죠? 주어 목적어를 딱 봤을 때 그 비교해보면 이게 작용 반작용인지 아니면 두 힘의 평형인지 보일 거예요. 요거 구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챕터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운동량 얘기입니다. 우리 통합과학에서 운동량 했다. 이거 뭐예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P라고 표현하죠. 운동량 P는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운동량은 언제 바뀔까? 운동 상태가 바뀔 때 알자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바뀔 거예요. 더 해볼게 소리. 자, 운동량 P는 질량 곱해 속도이다. 자, 질량엔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 속도는 방향이 있죠. 방향이 있는 값을 나중에 뭐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량은 방향이 없죠.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질량의 속도를 곱한 거니까 방향은 누구 방향일까? 속도 방향이랑 똑같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동량의 크기를 따질 때 질량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니까 그냥 두 개 곱해요.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크기에 각각 비례합니다. 질량에도 비례하고 속도에도 비례하고 질량과 속도의 곱에도 비례한다. 그다음 운동량은 위에 보면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단위가 질량의 단위겠죠, 그죠? 킬로그램. 그다음 속도의 단위인 거고 이거랑 또 뭐가 같을 거냐면 뉴턴 곱하기 초 단위랑 똑같습니다. 뉴턴 초. 왜 그래야 되냐면 뉴턴 단위가 뭐냐면 우리 F는 ma 힘의 단위 어떻게 됐어요? 뉴턴은 킬로그램의 가속도 곱했었지.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요게 뉴턴이었어. 이거에다 뭐 곱한 거야? 초를 하나 더 곱한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분모의 초 하나랑 분자의 초 하나랑 이렇게 사라지겠네 어차피. 나오게 되는 게 결국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랑 똑같구나가 돼요. 그래서 뉴턴, 힘의 단위 뉴턴에다가 시간 단위 초를 곱하면 이게 운동량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랑 단위가 똑같은 단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용하기에 둘 다 사용하기 편한 걸 그냥 그때그때 사용하기 편한 걸 쓰면 되겠습니다. 뉴턴 초가 되고요. 운동량의 변화량, 우리 변화량은 계산 어떻게 한다고? 항상 나중 빼기 저. 그래서 좋아. 나중 빼기
처음. 변화량은 항상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운동량이 변한 정도인 거고, 이 운동량은 변화를 왜 했었냐? 물체에 알짜힘이 작용하면,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뉴턴 운동 2법칙 F는 ma 있었잖아요, 그죠? F는 ma 생각해 보면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죠?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쵸? 그래서 a 자리에 여기 왔어. 이 상태에서 우리 질량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질량이 변하진 어차피 않을 거잖아. 그럼 이거를 그냥 델타 t 분의 델타 v에 그냥 m을 곱한 건데, 그쵸? 근데 질량은 어차피 안 변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mv의 변화량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질량 어차피 안 변할 거지, 그치? 질량은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운동량이 변화한다면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야.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을, 나중에 가면 질량이 변하기도 하거든.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거 가면. 근데 그거 말고는 질량이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그냥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걸린 시간 분의 운동량 변화량이 되고,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냐? 가로축에 운동량, 가로축에 시간이 있고 세로축에 운동량이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뭐였어요? 가로 변화량 분의 세로 변화량이 했잖아요. 가로축에 시간이 있고 그다음 세로축에 뭐가 있어? 운동량이 있어. 그럼 이게 뭐가 된다? 그냥 R자임F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R자임이고요. 그럼 이 R자임이 기울기가 일정이 무슨 말이야? R자임이 일정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일정할까? 가속도가 어차피 일정하겠구나. 오케이? 그다음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 운동량을 질량으로 한번 나눠볼래요? 그럼 뭐가 나와요? 속도가 나오지.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 운동량은 속도에다가 뭐 곱한 거야? 질량 곱한 거지, 그치? 그럼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했으니까 R자임이 나와야 되는 거지. 괜찮아요? 안 괜찮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운동량의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 분의 운동량 변화량이 R자임이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R자임에 뭐 곱하면 될까? 델타 T를 곱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R자임에 델타 T를 곱하면 된다. 근데 그게 밑에 연결된 충격량이에요.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얘는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 I라고 해서 임펄스 뭐 이런 말이 있어. 어쨌든 I가 충격량인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이 된다.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고, 뉴턴 곱하기 초가 되는데 이게 뭐랑 같았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랑 똑같았다. 이건 통합과학이잖아. 응? 통합과학에서 나왔잖아. 맞죠? 나왔어. 수능 보잖아. 나왔어. 무조건 나왔어. 진짜 나왔어. 그 다음에 충격량의 방향. 우리 힘에는 방향이 있죠. 시간에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뭐랑 같다? 변화량과 같다. 이거는 이제 모든 힘이 아니라 R자임의 충격량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R자임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델타 P는 자 1번 R자임의 충격량이 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힘이 여러 가지가 그냥 다 같이 충격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충격량의 합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힘이 여러 가지 가해졌대. 그러면 그걸 R자임을 굳이 먼저 구하지 말고 각각의 힘이 준 충격량을 다 더해.
그러면 그걸 전부 다 계산해 놓으면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거야. 어떤 경우는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충격량도 있을 거고 어떤 건 운동량을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충격량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마, 부호를 다 따져서 다 더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충격량의 합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겁니다. 혹은 그 힘들을 다 간단하게 합칠 수 있으면 그러면 알짜임의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 될 것이다. 괜찮아요. 좋아.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힘 시간 그래프를 볼 건데요. 힘이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면 우리 충격량 계산 어떻게 하죠? 맞아요. 힘 곱하기 시간.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충격량이 되는데 힘이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꾸불꾸불해. 그럼 어떻게 해? 그래도 이 그래프 밑부분 넓이랑 작은 직사각형, 잘게 쪼개놓은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랑 어떻다? 같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잘게 쪼개는 과정을 적분한다 그래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밑부분 넓이가 자동으로 뭐다? 충격량이다. 힘과 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는 자동으로 충격량입니다.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는 자동으로 변이었죠.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 밑부분 넓이는 바로 그냥 충격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말 되게 중요한데 작용 반작용이랑 충격량을 엮어보자.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충돌하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르겠죠? A가 B한테 주는 힘과 B가 A한테 주는 힘은 어때요?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예요. 맞죠?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은 어떨까? 우리 아까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어떻다 했어? 동시에 힘을 주고받는다 했죠. 내가 칠판을 1, 2, 3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칠판은 내 손에 몇 초 닿았을까요? 3초. 그게 다를 수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충돌 시간이 내가 A가 B한테 힘을 준 시간이랑 B가 A한테 힘을 준 시간이 어떻게? 같아야 되겠죠. 그게 다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델타 T를 그대로 곱하게 돼도 여전히 등호가 유지된다. 그러면 A가 B한테 준 충격량, 그러니까 B가 받은 충격량과 B가 A한테 준 충격량, A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충격량을 합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게 지금 우리 밑에 나올 다음 페이지에 나올 이 운동량 보존이랑 관련되는 말입니다. 우리 통합과학 때 운동량 보존 했었죠? 했어. 했어.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 자기들끼리 힘을 주고받는 거 말고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뭐야? 일정하다. 그래서 합이 일정한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보존이라고 하죠. 화학에서 뭐 질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거.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질량 당연히 보존되겠죠. 뭐 그런 거 있잖아. 화학 들어? 안 들어? 쏘리. 뭐 이런 게 있지. 뭐 아무튼 질량이 보존되겠지. 내가 뭐 밥을 뭐 1kg짜리 밥을 먹었어. 내 몸무게가 1kg만큼 늘어나 있지 않을까? 그 어디 사라지지 않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운동량도 어디 안 사라진다. 조건이 뭐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 외에 외부 힘, 외력이라고 나와 있는 말은 외부 힘입니다. 외부에서 가령 뭐 다른 힘을 주지 않으면 그럼 자기들끼리 힘을 주고받을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가 B한테 준 충격량과 B가 A한테 준 충격량이 서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뭘까? 알짜 힘이 준 충격량이 될 거잖아. 그럼 알짜 힘의 충격량이 뭐라고 했어 우리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했지. 그치?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 더하기 B의 운동량 변화량 값이 얼마가 될까요? 0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A의 처음 운동량 더하기 B의 처음 운동량, B의 나중 운동량 빼기 B의 처음 운동량 해주면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 항에서 PA 더하기 PB 뭐 충돌하거나 뭐 합체되거나 분리되거나 뭐 어찌됐든 간에 운동량 그 전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랑
충돌 후의 운동량 합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괜찮을까요? 그게 이제 밑에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으로 그냥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운동량이잖아요. 그래서 충돌하기 전과 후의 운동량의 합이 어때야 된다? 같다. 분리가 됐어? 분리될 때도 자기들끼리 힘을 주고받을 거지. 분리되기 전과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된다. 요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오케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의 성립. 압축된 용수철을 사이에 두고 자 정지에 있었어요. 처음 운동량 A 운동량 얼마야? 0. 그다음 B 운동량도 0이죠. 그치? 운동량 합이 얼마야? 0이죠. 그치? 분리된 이후에 M1, V1이 있고 M2, V2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뭐하면 얼마야? 충돌 전에 0이었어. 그러면 충돌 후에도 0이다. 그래서 M1, V1은 마이너스 M2, V2 서로 운동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어떻다? 반대다. 두 개 더했을 때 0이야. 그럼 어때?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쵸? 그럼 각각 V1, V2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하나로 합쳐져. 우리 하나로 합쳐지면은 한 덩어리라고 하면 속도가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 텀블러 이렇게 있으면 내 텀블러를 이렇게 막 돌렸어. 속도가 달랐던 적이 있었을까? 속도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이게 뚜껑이 못 쫓아오는 거야. 이게 떨어지겠지, 분리되겠죠. 그치? 근데 분리되지 않았다는 건 뭐야? 다 따라왔다는 거지. 속도가 달랐던 적이 없다. 친구랑 같이 걷는데 얘가 나보다 빨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내가 빠르면 얘가 뒤처지겠지. 그치? 속도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 간격이 벌어지죠. 그쵸? 그래서 얘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건 무슨 말이야? 속도가 다를 수 없다는 얘기야. 줄로 묶여 움직이거나 이런 거 할 때처럼 똑같이. 그래서 V로 표현해주면 충돌 전에 M1, V1 더하기 M2, V2가 질량 M1 더하기 M2 한 덩어리로 간주하면 M1 더하기 M2 곱하기 V. 그래서 V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이 되지만 실제 숫자를 넣으면 별거 아니야. 되게 쉽게 계산될 거예요. 그다음 운동량 보존 법칙 이런 거에 이용된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패스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이제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문제 풀겠다는 거지. 야, 좋구만. 몇 문제 안 돼요. 다음 페이지에 작용 반작용 이런 건 어렵지 않을 거라서 103번 한번 풀어볼게. 안 어려울 거예요. 책을 바닥에 놓고 바닥에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뭐 한대? 손으로 누른다. 그쵸? 그럼 이 기억 책이 뭐에 있어요? 정지에 있다라 했죠. 책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정지에 있으려면 R자임 얼마야? 0. 요거는 이제 자동입니다. 기억. R자임 0이겠지. 다음에 책이 바닥을 누르는 힘과 책이 바닥,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인데요. 바닥이 책을 주어 목적어가 어떻게 돼서 서로 반대가 됐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에요. A가 B한테 동시에 발생하는 B가 A한테. 우리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고 바닥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 자, 이때 작용할 힘들을 보면 우리 질량이 M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중력 마이너스 MG가 있다 치자. 또 뭐도 있어? F 손으로 누르는 힘도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위로 작용하는 F 뭐라고 할까? 바닥이라고 하자. 플러스 F 바닥. 그래서 위로 작용하는 건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 F 바닥, F 바까지만 쓰자. 그럼 아래로 작용하는 F 손. 그 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MG가 있고 더하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이때 바닥, 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MG에다가 손이 누르는 무게까지 다 더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되겠지. 우리 아까 그 시험에서 문제 풀 때 봤었던 거. 이렇게 내가 얘를 위로 들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애가 날 누르잖아. 그럼 내 바닥은 그 내 몸무게랑 얘가 나를 누르는 무게를 더한 무게를 버티고 있는 거야 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107번 한번 풀어볼게. 실이 지금 P실이 있고 Q실이 있어요. 줄이 두 개가 있어요. 장력도 두 개가 있겠지. 자, 감사합니다 문제 하나 있다. 물체가 정지에 있다. 그럼 기억 이거 맞아야 돼? 무조건 맞아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니은 디귿 판단하면 되는데 P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 다음에 Q가 물체를, 우리 주어 어때? 다르고 목적어가 어때요? 똑같네. 작용 반작용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되고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P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같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힘이 몇 개 보여? P가 당기는 힘 위쪽이니까 플러스를 할게요. FP. 그 다음 Q가 당기는 힘이 있죠. 마이너스 아래니까 F라고 할게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얘 질량이 있을 거잖아요. 물체가. 그러면 중력이 있겠네.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mg. 플러스 FP 위. 아래로 F, 아래로 mg 더하면 얼마다? 0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때 실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mg랑 P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냐? 아니죠. P가 물체를 당기는 힘 FP는 F 더하기 mg다. 그래서 같지가 않겠죠. 오케이? 힘의 표현 조건으로 정지에 있다 알자임이 0이어야 돼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다음에 오른쪽은 좀 복잡해 보이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 좀 더 풀어보자. 너무 쉽잖아. 112번 한번 풀어보자. 운동량 부분이 많이 어렵진 않아요. 두 개. 옳지 않은 거 두 개.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였죠? 기울기. 가로축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세로축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 뭐였어요? 알짜힘이었다. 알짜힘. 왜 알짜힘이냐? 운동량 변화량, MV의 변화량, 그 다음 분모의 델타 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질량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지. 그래서 얘는 M 곱하기 델타 V 분자 분모의 델타 T. 델타 T분의 델타 V가 뭐예요? A가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가 뭐라고? 알짜힘이다.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질량이 얼마래? 1kg이라 했죠. 그다음에 얘 지금 기울기가 어때요? 일정하지. 그럼 알짜힘이 어떤 거야? 알짜힘이 기울기가 0인가요? 기울기가 알짜힘이었어. 기울기 0이야? 아니지. 알짜힘 얼마야? 4초 동안 운동이 얼마 변했어? 8 뉴턴 초만큼 증가했지. 우리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뉴턴 초랑 똑같다 했거든. 그래서 초 사라지면 얼마야? 플러스 2뉴턴이 알짜힘입니다. 플러스 2뉴턴이 알짜힘이에요. 그러면 질량이 얼마야? 1kg지. 그치? 그러면 가속도 A는 플러스 2m per 세컨드 제곱이에요.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 알짜힘 8뉴턴이 아니라 얼마야? 2뉴턴. 그래서 3번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 어떻게 따져? 운동량 변화량이지. 처음에 1이고 나중에 9잖아. 9 빼기 1 얼마야? 8. 그래서 이건 맞네. 그 다음에 4초일 때 속력. 이거는 우리 질량이 1kg니까 운동량이 9면 9를 1로 나누면 9죠. 9m.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4초 이후에 얘는 물체의 일정한 크기의 힘. 이때 알짜힘 얼마야? 4초 이후에 알짜힘이
0이지. 알짜임이 0이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작용하지 않는다. 3번, 6번인가 고 1번 계산해보면 처음에 속도가 얼마야? 1m/s. 낮은 속도가 9m/s지, 그치? 근데 얘가 우리 가속도가 어때? 일정하지, 그쵸?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그 평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일 거고 평균 속도 얼마예요? 5잖아, 5. 1, 처음 속도 1, 낮은 속도 9지. 평균 속도 얼마야? 5m/s로 몇 초? 4초, 20m. 맞네. 그래서 얘는 3번, 6번 좀 복잡했지? 그래서 앞에 내용이랑 같이 엮여서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뭘 하면 좋을까? 115번 한번 풀어볼까요? 방향이 바뀌었으면 부호도 반대로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A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오른쪽 플러스라고 하면 나중은 마이너스 V가 되는 거고 B도 처음에 플러스라고 하면 나중은 마이너스 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서를 한번 볼까요? 자, 뭐라 했냐? 시간 어때? 서로 같고. 그 다음에 평균 힘. 힘의 평균값은 A가 B의 2배이다. 힘 어디로 작용했을까요? 이제 이 벽에서 튕겨나가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 뭐 EF라고 해볼까? 왼쪽 방향으로. 곱하기 델타 T.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요게 다른 힘 없지, 알짜 힘이지. 그치? 얘는 충격량이 마이너스 2i라고 하면 얘는 뭐 마이너스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기억, A의 운동량 변화량 뭐야? 충격량이잖아. A의 충격량 뭐라고 할래? 마이너스 2i라고 할 거고 B의 충격량 마이너스 i라고 할 건데 2배. 기억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A의 운동량 처음 질량 질량 MA라고 하고 MB라고 하면 처음 운동량 얼마였어요? MAOV. 그러니까 OMAV.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MAV가 되잖아.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자, 마이너스 2i는 어떻게 표현돼?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MAV. 처음 운동량 플러스 5MAV. 얼마야? 마이너스 6MAV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충격량 얼마야? 마이너스 I지. 그쵸? 나중 운동량 얼마야? 마이너스 MBV. 처음 운동량 플러스 3MBV가 되죠.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MAV가 된다. 자, 그런데 A의 충격량이 마이너스 2i였고 B의 충격량이 마이너스 i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MAV가 마이너스 4MAV의 몇 배야? 2배다. 그래서 6MAV는 2 곱하기 4MAV 이렇게 4MBV 소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6MA는 8MB. 그래서 MA는 3분의 4MB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A가 B 질량의 3분의 4배구나. 이게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 얼마야? 마이너스 2i. B는 마이너스 i였다.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단서는 뭐였어? 질량을 안 줬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을 직접 구하기가 좀 어려웠어. 근데 충격량, 충격량 어떻게 구하는데?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 근데 이 경우에 힘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힘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고 하면 적당한 평균 힘을 잡는 거야. 그럼 평균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이 충격량이 되고,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가 또 충격량이 되니까 요 밑부분 넓이랑 직사각형의 넓이랑 적당히 같게 되도록 평균 힘을 잡는 거다라고 보면 될 거야. 통합과학 때 했죠? 평균 힘.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평균 힘 어떻게 해? 작게 만든다. 들어본 적 있는데. 안전장치.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얘기 한번 했고요. 아이고,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 밑에 있는 116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거의 같은 맥락의 문제.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이 2S라고 나와 있고 크기가, B가 받은 충격량이 3S 이렇게 나와 있죠, 크기가. 그다음에 벽이 힘을 주는 방향은 왼쪽 방향으로 주니까 충격량도 왼쪽. 처음 운동 방향은 오른쪽. 뭐 플러스를 합시다. 왼쪽 마이너스를 할게요. 질량 같다고 했네. 오케이. 자, 그럼 A의 충격량을 뭐라고 할래? 운동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2S라고 해볼게요. B의 충격량은 마이너스 3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A의, 뭐 얘는 질량 둘 다 M이라고 하면 A의 운동량 변화량 얼마야? 나중 마이너스 5분의 1 M V0 빼기 처음 M V0가 되겠고, B 같은 경우 B는 나중 V인데 마이너스 V입니다. 나중 마이너스 MV 빼기 처음 MV0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위에 게 2S고 아래 게 3S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5분의 6 MV0잖아요. 그렇죠? 요게 마이너스 2S고 마이너스 3S가 마이너스 MV 빼기 MV0니까 위에 거에 3배 한 거랑 아래 거에 2배 한 거랑 같겠다.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8 MV0 마이너스 2S에 3배 하는 거야. 마이너스 6S겠지, 그치? 마이너스 3S에 2배 하면 마이너스 6S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8 MV0는 마이너스 2MV 빼기 2MV0가 되겠다. 그럼 이항하면 2MV는 5분의 8 MV0가 되겠네요. 그래서 V는 5분의 4 V0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5분의 4 V0, 0.8 V0가 되죠. 그래서 니은, V는 0.8 V0, 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벽이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얼마야? B가 벽한테 준 충격량이랑 B가 벽한테 준 충격량이랑 벽이 B한테 준 충격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충격량의 크기는 3S고 벽이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S입니다. 작용 반작용 때문에 3S는 2S의 1.5배. 그 다음에 요게 얼마였어? 그래서 V 요게 ES가 5분의 6 ES가 5분의 6 MV0였지, 그치? 그럼 S는 5분의 3 MV0 0.6 맞네요.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충격량이 그래프 넓이로 제시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운동량 변화량에 얘가 2S, 3S니까 요거의 2분의 1배가 이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면 되게 곧 끝나잖아. 조금만 이제
기뻐해보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10 아니다 120번 한번 해볼래요? 곧 있으면 끝난다. 즐거워합시다. 처음에 A 운동량 오른쪽 방향 플러스 5mv0, B의 운동량 0이죠. 그죠? 그러면 A 운동량 얘네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5mv0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그다음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어떨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5mv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충돌 후 물체의 속력은 B가 A의 2분의 5배라고 했으니까 A의 속력을 V'이라 해볼까? B는 그럼 2분의 5V' 이렇게 할 수 있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운동량은 5mV' 그다음 B 운동량은 2분의 5mV'이죠. 맞지? 그치? 운동량 합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해? 2분의 15mV'이 뭐랑 같다? 5mV0랑 같다. 그럼 V'은 얼마예요? 3분의 2 V0구나. 그래서 기억 충돌 후 A의 속력이 V'인데 그게 3분의 2 V0. 기억 맞는 말이야. 괜찮죠? 아예 통학할 때 한 건데 진짜로 운동량 보조는 진짜 한 거임 진짜. 다음 니은 충돌하는 동안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랑 B랑 어떨까요? A가 B한테 준 힘이랑 B가 A한테 주는 힘이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크기가 같거든.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A랑 B랑 어떻다? 같다. 같다. 다음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자 속도 변화량 우리 운동량 변화량은 어때요?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같죠? 그치? 그러면 질량이 큰 게 속도가 많이 변할까? 질량이 작은 게 속도가 많이 변할까? 운동량 변화량은 크기 똑같아. 그쵸? 근데 이거는 m 곱하기 델타 VA이고 5m 곱하기 A 질량 5m이니까 그 다음 B 질량은 m이잖아요. m 곱하기 델타 VB가 되거든. 그치?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누가 커요? B가 5배 크다. 그래서 A보다 B가 큽니다. 그래서 기억 다시 충격량의 크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 크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요. 근데 질량이 크면 어떻게 돼? 속도 변화량이 그럼 어떻게 될까?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조금밖에 안 변하겠다. 자 여러분 뭐 기차가 여러분 우리 갖다 박는다면 좀 그런가? 기차가 사람을 갖다 박았어. 그럼 사람은 기차한테 박히면 날아가겠지. 속도 변화량이 크지. 기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요. 속도 변화량이 거의 없어. 왜? 질량이 크기 때문에. 요런 느낌을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량이 작다. 질량이 작으면 속도 변화량이 크다. 요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너무 그만두고 싶어하는 멈췄으면 하는 느낌인데 그만할 건데 문제들이 꽤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39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완자 숙제를 추가로 내시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숙제하는데 얼마 정도 걸렸어? 얼마 정도 걸렸어? 짬짬이 했어? 그러니까 시간 추가하면
불가능해?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어? 그러면은 완자에서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 39페이지까지만 일단 할게요. 다음 그리고 채점 해보고 틀린 거랑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나한테 중간에 질문 단톡방 있는 거 봤죠? 거기에 안 올려도 그냥 겐톡을 해도 돼. 이렇게 질문하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애들 많으면은 좀 이렇게 쪽팔려 해가지고 또 겐톡 하는데 뭐 둘은 상관없나 서로? 단톡에 올려도 돼. 겐톡으로 줘도 돼. 편한 대로 하세요. 고생했습니다. 잠시 후